치과 수면 마취는 매우 안전한 시술이죠. 네, 원장님이 임플란트 10개 동시에 바꾸면 수면 마취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개를 동시에 심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수면 마취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혹은 치과 진료를 생각하고 계실 때 치과 공포증 때문에 혹은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서 아픈 걸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더 걱정이 크신데요.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혹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수면 마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신 마취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치과에서의 수면 마취는 의식하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쓰는 약물도 다르고요. 마취의 정도, 의식 여부, 자가 호흡 가능 여부 등이 좀 다르죠. 전신 마취랑 다른 치과 수면 마취는 그럼 마취해도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치과 마취, 즉 의식하 진정요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편한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 수면 마취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치과 수면 마취는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몽롱하고 나른한 상태에서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마취나 진정제를 투여해서 치과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진정요법입니다. 치과 진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치과 진료에 따른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진료에 임할 때 환자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막 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어깨부터 손, 발까지 힘을 주면서 참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그 정도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치과 수면 마취 요법입니다. 치과 수면 마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억 상실입니다. 통증에 대한 기억을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불편함에 대한 기억도 못 느끼시고 잠을 잤다 일어난 것처럼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니까 되게 편안한 반응을 많이 보이시죠. 편안했어요.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다음에 와도 치과 수면 마취를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치과 수면 마취는 매우 안전한 시술이죠. 당연히 충분히 안전한 약물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동안에 환자의 생체 징후들, 우리들이 얘기하는 바이탈 사인,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다 관찰돼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치과 수면 마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치과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치과들에서 치과 수면 마취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약물로 사용하는 게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미다졸람을 링거 맞듯이 수액에다가 정맥 주사로 넣어요. 미다졸람만 가지고는 사실은 진통 효과가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케타민이라고 하는 진통제도 일정 부분 같이 투여를 하면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가수면 상태로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치수라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치과 수면 마취를 했다 그래서 부분 마취, 국소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부분 마취도 같이 진행하면 마취할 때 불편과 통증 자체를 또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통증 없이 혹은 통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치과 진료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랑은 약물이 좀 다르고요. 기전도 좀 다르죠. 전신 마취는 아예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반면에 치과 수면 마취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깨워서 이렇게 고개 돌려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환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자가호흡도 가능하죠. 전신 마취를 할 때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치과 수면 마취할 때는 자가호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신 마취에 쓰는 약물과 수면 마취에 쓰는 약물이 달라서 치과 수면 마취에 쓰는 약물들은 호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훨씬 현저하게 낮은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된다거나 혹은 치과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의 농도가 매우 높다거나 고용량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드물게 호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신중하게 의료진의 책임하에 진행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술식입니다.
수면 마취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치료 자체에 통증이 얼마나 많이 수반되는 것인가 라는 걸 미리 여쭤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사랑니가 정말 깊게 매복돼 있어서 그걸 뽑을 때 정말 고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다수의 임플란트가 뭐 열 몇 개를 한 번에 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통증이 높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들을 앞두고서는 수면 마취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참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꽤 아픈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입안에 어떤 기구라든가 뭘 넣으면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런 분들은 치과 진료를 할 때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과용 기구로 혀를 이렇게 눌렀을 때 구토 반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과 진료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 마취를 하시면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다 마치고 나면 환자분이 깰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때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그 약물이 이제 다 효과가 없어지면서 깨어나시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 이제 수면 마취를 깨우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처음 깨면 좀 몽롱하잖아요. 정신이 완전 다 안 돌아오고 그때 그냥 바로 귀가하시면은 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쉬면서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귀가하시는 게 좋고요. 또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보호자랑 같이 내원하셨다가 같이 귀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치과 진료의 상당 부분은 수면 마취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진이 일반적인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할 때 조금 섬세하게 조금 덜 아프게 하면 수면 마취 없이도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환자분의 통증 예민도에 따라서 혹은 오늘 진행하는 치과 진료 수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아니면 범위가 좀 넓은 경우 다수의 치아들을 뭐 임플란트 심거나 여러 군데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에는 치과 수면 마취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